28장 GPS로 회사 찾기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GPS에 대해서 기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좀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GPS 회사 찾기에서는 구글 맵 만들기라고 해서 구글 맵을 앱에서 직접 개발자가 구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액티비티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구글 맵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구글 맵에 접근하는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그리고 구글 맵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텍스트 버튼, 구글 맵이라는 텍스트 버튼에 링크를 거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맵을 실험하기 위한 가상기기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할 가상기기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구글 맵 인증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GPS 좌표로 지도를 찾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소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소로 GPS 좌표를 찾아서 XML 또는 JSON 방식으로 GPS 좌표를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 화면에 대한 수정을 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폼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전달 변수를 안드로이드 전역 변수로 전달받는 방법, 그리고 전역 클래스를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역 클래스가 됩니다. 전역 변수를 통해서 지도 검색하는 버튼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주소로 GPS 좌표를 구하는 액티비티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좌표 정보를 지도 위에 오버레이라는 클래스로 출력하는 그런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상기기에서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구글 맵 만들기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맵을 만들기 전에 기술 조사를 해야겠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리소시스에 있는 Hello Views라는 메뉴를 보시면 구글 맵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액티비티를 생성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네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클릭을 했고, 그리고 프로퍼티 메뉴를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설정에서 구글 맵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의 프로젝트가 안드로이드 2.2로 이렇게 돼 있다면 구글 맵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구글 API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구글 API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서 액티비티를 생성할 준비를 하나요? 매니페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탭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메인 사이트에 대한 액티비티만 있네요. 인트로도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Create a New Element라는 창이 나타나면 구글 맵에 대한 액티비티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액티비티가 추가가 됐죠. 이 액티비티 선택된 상태에서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버튼을 네임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네임 버튼을 클릭하면 클래스를 생성하는 창이 나타나죠. 여기서 경로를 확인하고 패키지명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름으로 owlmap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owlmap.java라는 파일이 생성되겠죠. 퍼블릭으로 선언했고 슈퍼클래스는 android.app.activity라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finish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파일이 하나 생성됐겠죠. 그러면서 자동 생성기에 의해서 이렇게 owlmap.java 클래스가 기본 구문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일단은 변형을 하네요. 이 클래스에서 이 페이지는 구글 맵을 출력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액티비티 대신에 맵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면 이런 오류 구문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이나 커맨드 Shift O 단축키를 누르면 자동 참조 처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커맨드 Shift O 명령을 처리를 하면 자동 임포트 처리가 될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오류가 나타난 상태를 그래도 임포트 처리한 다음에도 오류가 나타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이클립스가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마우스로 올려보면 해결 방법에 대한 힌트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add unimplemented method 꼭 필요한 필수 메소드인데 빠진 메소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클릭을 하면 그림에서처럼 자동으로 맵 액티비티에서 꼭 필요한 이 오버라이드 구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 구문들이 사라지죠. 자, 구글 맵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액티비티 파일은 이 정도에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매니페스트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매니페스트에서 여기서는 화면을 캡처를 안 받았네요. 자, 매니페스트 화면에서 기존에 이런 형태였겠죠. 거기서 이제 add 버튼을 애플리케이션 노드라는 항목에 add 버튼을 클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dd 버튼을 눌러서 create a new element 화면이 나타나면 구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use library라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추가됐죠. 위에 액티비티가 추가된 상태고요. 이 유저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고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com.google.android.maps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required는 true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지 않아도 보이긴 하는데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탭, 소스 탭을 선택을 해보시면 자, use library 태그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roid required는 true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름은 com.google.android.maps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도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구글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Permissions 탭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 매니페스트 화면에서 Permissions라는 탭이 있죠. 이 탭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Create New Element 창이 이렇게 열릴 거고요. 그 중에서 Uses Permission 이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Uses Permission에서 이제 어느 퍼미션을 추가할 건지를 선택을 하죠. Attributes 항목을 보시면 Name에서 콤보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퍼미션들이 목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ccess Find Location을 선택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저 퍼미션을 Add 버튼으로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권한은 android.permission.internet이라는 퍼미션 권한을 선택을 해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유저 퍼미션이 두 가지가 잡히게 있죠. 하나는 Access Find Location과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 퍼미션 인터넷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권한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글 맵 화면을 구성할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컨텍스트 메뉴에서 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엑셀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나겠죠. New XML 파일이란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 저장할 위치는 레이아웃, RES 밑에 있는 레이아웃 위치로 설정이 됐고요. 파일명으로는 web.xml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Finish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map.xml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map.xml에서는 맵을 출력할 수 있는 아까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해 있었죠. com.google.android.maps 밑에 mapview라는 태그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속성으로 id 값을 maps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골뱅이 플러스 id라고 해서 id를 추가한다는 의미죠. 슬래시 뒤에 maps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ayout width는 full parent로 해서 fill parent로 해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에 꽉 차도록 했고 세로 방향 역시 fill parent로 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맵뷰 객체를 사용자가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클릭 enable 값을 true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맵뷰에서 사용할 API 키 일종의 구글 맵 키라고 하는데 이 키 값은 아직 설정을 안 했으니까 아직 할당을 안 받았죠. 그래서 그냥 API 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our map.java 액티비티 파일이죠. 이 액티비티 파일에서 레이아웃 파일로 r.layout.map 방금 만든 map.xml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트로 화면에서 구글 맵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추가하겠는데요. intro.xml 파일을 열어서 기존에 있던 인트로 화면에서 이렇게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뷰 객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뷰 객체의 텍스트를 구글 맵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id는 구글 맵 언더바 btn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app 사이트 액티비티에서 app 사이트.java 파일이죠. 액티비티에서 방금 만들었던 구글 맵 언더바 btn이라는 이 텍스트 뷰를 찾아서 이 텍스트 뷰 객체를 클릭을 하면, 클릭 이벤트를 작성을 했죠. 클릭을 하면 현재 app site.this, 즉 인트로 화면에서 ourmap.class 맵 화면으로, 지도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인텐트를 작성한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로 화면 이동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구글 맵 가상기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안드로이드 SDK and AVD 매니저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가상기기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죠. 잠깐만, 여기서 capture된 화면이 빠졌네요. 여기서 가상기기의 AVD 명령은 AVD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New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AVD를 하나 더 구글 맵 테스트용으로 AVD 하나를 더 만들 건데요. 네임 이름으로는 구글 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타겟은 구글 맵 API가 지원되는 구글 API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API 레벨은 8을 지정을 했고요. 용량은 적당히 설정을 했고, 기본 사이즈 창으로 이렇게 Create AVD 버튼을 클릭해서 AVD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까 이전에 이제 이 창이 나왔겠죠. 이 창에서 이제 New 버튼을 눌러서 위의 이 설정 화면에서 하나를 더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가상기기가 이 파일이고요. 자, 여기에서 debug as를 이용해서 좀 확대를 해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콘텍스트 메뉴를 열었죠. 그래서 debug as 메뉴에 있는 debug configurations 메뉴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를 실행을 할 때 어느 가상기기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 타겟 탭에서 오토매틱으로 설정을 해놨죠. 오토매틱으로 설정을 하고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이 구글맵 API, 구글맵용 가상기기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디버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 실행 모드에서도 역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프로젝트 선택하고 콘텍스트 메뉴 열고 Run as 메뉴에 있는 Run Configuration 메뉴를 실행을 하면 디버그에 대한 타겟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잡아놓고 자동으로 실행될 때는 이 가상기기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만 하려면 이제 어플라이만 누르시면 되고요. 설정된 상태를 실행하려면 run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통 개발할 때는 이제 가상기기를 개발자가 보고 선택하는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타겟에서 매뉴얼로 잡아주시면 매뉴얼로 설정을 하고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면 원하는 가상기기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Run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추저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으면 이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글 맵이 지원되는 가상기기를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나요? OK 버튼을 클릭했군요. OK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돼야 되니까 론치 옵션즈가 나타날 거고, 여기서 론치 명령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스타팅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는 진행 화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가상기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여기서 아까 추가했던 인트로 화면에 추가했던 구글 맵이라는 이런 텍스트 버튼이 하나 생겼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구글 맵 화면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화면에 구글 맵이라는 뭐 이런 화면은 출력이 되지만 지도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유는 아까 코딩하는 과정에서 구글 맵 키에 대한 값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 구글 맵 인증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구글 맵 인증키는 개발자용을 위해서 디버그 키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배포용으로 키스토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서 보이다시피 본소 5부 배포편에서 실제 인증키를 탑재해서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여기에서는 디버그 키를 이용해서 맵 인증키를 개발자용으로 발급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서 알려주고 있죠. 실제 배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인증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debug.keystore라는 파일은 안드로이드 홈 폴더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홈 폴더라는 거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시동시켜서 로그인한 계정, 현재 이 사례에서는 아울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윈도우를 로그인했는데, 그 로그인한 계정 바로 밑에 .android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실제로 살펴보면 사용자 계정에 .android라는 폴더 밑에 이렇게 debug.keystore라는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debug.keystore라고 있습니다. 이 키스토어를 이용해서 맵 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맵 키를 생성을 하려면 MS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리눅스나 유닉스, 맥OS일 경우는 터미널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맥OS에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터미널에서 보통 cd라고 명령을 치면은 홈 폴더로 이동하죠. 그래서 홈 폴더를 이동을 해서 cd 한 칸 띄우고 .android 엔터 키를 치시면 안드로이드 홈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닉스 같은 경우는 ls 명령을 쳐서 안에 있는 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ls 명령을 치면 이렇게 debug.keystore라는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스토어 debug.keystore 파일은 찾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정이 인증서 지문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MD5 핑거프린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서 지문을 만드는 방법은 명령 형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keytool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 실행 파일은 안드로이드 JDK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JDK에서 자바 JDK에서 제공하는 걸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자바 JDK도 그렇고 자바 SDK도 그렇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도 역시 실행 명령을 다 실행할 수 있게 환경을 잡아놨기 때문에 keytools라는 명령을 바로 호출하면 풀 경로를 입력을 안 해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eytools에 한 칸 띄우고 다시 list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다시 alias에 한 칸 띄우고 키 파일명을 생성한 키 파일명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칸 띄우고 다시 키스토어 옵션에 debug.keystore라는 파일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것도 경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토어 패스 뒤에는 키스토어에 대한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칸 띄우고 다시 키패스 뒤에는 키에 대한 암호를 입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스토어 패스하고 키 패스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해서 관리를 안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개발자용에서는 쉬운 패스워드를 쓰는 게 용이하겠죠. 그래서 실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홈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키스토어 띄우고 다시 리스트 띄우고 다시 알리아스 띄우고 본사에서는 안드로이드 디버그 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 칸 띄우고 다시 키스토어 띄우고 뒤에다가 debug.keystore라고 입력을 했고 또 한 칸 띄우고 다시 스토어 패스 한 칸 띄우고 패스워드를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다시 키패스 한 칸 띄우고 안드로이드 키패스를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실행을 했죠. 자, 그렇게 하면 인증서 지문이라고 해서 MD5로 암호화된 인증서 지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블러 처리해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이제 자기 인증키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일 경우는 이 인증키를 복사해 와야 되는데요. 복사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콘텍스트 메뉴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표시라는 메뉴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죠. 그래서 클립보드에 복제된 키를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든지 해서 잘 보관해 놓고요. 자, 구글맵 인증키를 받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로 구글 코드 사이트로 접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http://code.google.com/intl/ko-kr/ 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접근했습니다. 한국어 사이트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구글 맵을 인증하는 인증 사이트에는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이 사이트 주소는 나중에 사이트 정책에 따라서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현재 로그인 한 상태고요. 여기 보면 이제 sign up for the Android Maps API, Android Map API에 사인업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한다라는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 툴을 이용해서 인증서 지문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복제를 해서 여기에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서에 대한 안내 부분이고, 동의서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복사했던 자기의 인증서 지문 MD5 핑거 프린터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Generate API Key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에 성공을 하면은 사용자 인증 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제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 참고사항으로 구글 맵 지도 태그 있는 부분 com.google.android.maps.mapview라는 객체에 API key라는 값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라 라고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map.xml 파일을 열어서 안내했던 대로 안드로이드 API 키에다가 발급받은 핑거프린터를 붙여 넣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지도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타날 겁니다. 지도를 출력할 초기 좌표를 아직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미국 지도가 이렇게 나타나죠.